가게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잔잔한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뭐 낮에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9시 반 현재는 그래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좀 선선하긴 하네요. 아주 덥다는 생각은 안 드는 아침입니다. 그러나 구름 뒤쪽으로 해가 뜨겁게 있다는 느낌은 머리에서 받고 있습니다. 자, 주말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빌겠고요. 미국 시장은 연속으로 빠졌습니다만 빠진 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어제 이제 ADP 고용 보고서 나와서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비 부머들의 그 어떤 놀고 먹고 이런 표현 뭐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베이비 부머들이 놀러 다니는 이 상황들이 미국의 서비스업 고용을 촉진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미국 노동부의 고용 데이터, 비농업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사뭇 좀 다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나왔었던 발표했었던 이전치들도 하향 수정이 됐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ADP에서 보았던 고용 상황과는 전혀 다른 고용 상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 6월치가 20만 9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30만 6천 명이었고요. 한 20만대 중반대 수준, 23만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노동부가 발표한 이 고용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용 관련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실업률은 3.6%입니다. 3.7에서 3.6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36% 증가했습니다. 전월에는 0.4% 정도 증가였고요. 전년 대비 임금 상승률은 4.35%, 이전에는 4.3%였습니다. 예상은 4.2, 예상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임금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그대로 지금 4개월 연속 62.6%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은 34.3시간에서 34.4시간으로 매우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상황은 대체적으로 지금 ADP가 맞는지 노동부가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고용의 질의 내용들을 보면은 큰 변화가 없이 그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비농업 고용 숫자가 이렇게 뚝 떨어진 거 봐서는 무조건 고고 행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 경기는 뜨거웠던 정확히는 좀 과열된 수준에서 점차 식어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전망도 그리고 예상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스탄 그루스비 시카고 연은총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용시장이 더 지속 가능한 곳으로 가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더 균형 잡히고 지속 가능한 경로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업자 대비 구인 비율을 보면 분명히 내려오고 있다. 수치가. 그러면서 몇 달간의 추세는 근로시간이 내려오고 있으며 총 근로시간은 총 일자리 수만큼 증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용 쪽에서 연착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과열되고 뜨거웠던 미국의 경기가, 그리고 미국의 고용이 점차 숨고르기 과정으로 진입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고용의 골디락스 상황들, 그리고 미국 경기는 연착륙의 골디락스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냐면 금융시장에서 채권 시장이 아주 재밌습니다. 30년물 금리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오늘은 10년물은 변동폭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단기물들은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오히려 역전폭이 역전이 이렇게 되던 게 오늘은 이렇게 좀 좁혀드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 부분은 같이 차트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전기차 주식들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리비안이 생산대에서 인도대스가 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주가도 올랐고, 또 오늘은 또 투자 의견도 좀 상향이 되고 투자 목표 투자 가격도 조금 더 상향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리비안만 오른 게 아니고 루시드도 많이 올랐어요. 리비안이 무려 14%나 올랐고요. 루시드도 5% 올랐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요? 그 통신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할 때 이 차트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습니다고 했던 게 바로 중국 자동차 기업 샤오펑 리오토, 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샤오펑 리오토의 주가가 최근 3개월 흐름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샤오통 리오폰만이 아니고 그 리비안과 루시드도 최근 한두 달간의 흐름을 보면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만 주가가 올랐던 게 아니고 다른 전기차 주식들이 주가가 올라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궤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시장에서 전기차가 무언가 새로운 문명의 대세로 가고 있음을 직감하는 듯한 그런 느낌? 원래 그 금융시장은 실물시장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뭔가를 캐치하고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테슬라 홀로 독주였습니다만은 이제 점차 분위기가 이렇게 몇 년 더 가면 내연기관 중심이 아니라 전기차 중심의 세상으로 재편되겠군. 거기서 등수 안에 드는 기업을 그냥 투자를 하면 좋겠다. 이전에 2020년에서의 랠리는 뭐냐면 꿈이었습니다. 꿈의 랠리. 우와, 얘네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네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꿈에 대한 투자였고요. 자, 이제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지금의 상황들은 분위기가 뭐냐면 얘네가 새로운 대세가 되겠네?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생각을 좀 바꿔먹기 시작했다. 그동안 계속 패대기를 치다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여전히 월등히 높습니다만, 제가 의문을 가지는 거는 내연기관차 중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기업이 도대체 몇 개나 있을까 하는 점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빈 땅에 건물을 짓는 것과 건물 지은 있는 땅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지어진 땅에서 건물을 지으면, 최근에 GS건설도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깨 부시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새로 짓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문제가 뭐냐면, 지금 내연기관에서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함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최대한 지금 상황들을 유지하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전환이 빨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기차가 지금 2차 전지 가격이 너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적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적자를 계속 감수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주주자본주의에서 과연 쉬울까요?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오너십이 정말 필요하구나, 기업에서. 이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래? 적잖아? 괜찮아. 이게 우리의 미래 방향이야. 계속 밀어붙여. 요게 있어야 되거든요. 요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주자본주의, 즉 주주가 중심이 된 기업이라면 이게 몇 년짜리 적자를 만들어내거나 이익 하향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차트 보면서 한번 같이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알리바바가 어제 우리 이제 중국 마감이나 여기서 얘기했습니다만, 엔트파이낸셜에 대해서 벌금을 71억 2천만 위안 부과했습니다만, 이게 끝이라고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주가가 약 한 8% 가까운 상승세를 8% 올랐네요. 정확하게 8.00% 상승하면서 마쳤고요. 엔화가 또 강세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월요일날 다른 통화하고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금융중개와 시장 기능을 고려하면서 금융 완화를 얼마나 잘 지속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균형 있게 판단하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이야? 금융 완화를 얼마나 잘 지속할 수 있을지의 관점에서 확인하겠다는 건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보겠다라는 이야기 톤도 됩니다. 즉
YCC에 대한 변경 가능성, 즉 그동안에 0.5% 레인지로 있는 YCC가 그 레인지가 더 넓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1번 엔화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오늘 나타냈고요. 다른 통화 대비. 그래서 그런지 달러화는 약세로 나타났습니다.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나타난 현상은 유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유가는 감산 영향과 사고 영향, 화재 영향이 같이 작동하면서 상승했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연속으로 상승하면서 주간 상승폭은 꽤나 크게 나온 상황이 유가에서 나타났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그 방송드렸던 것 중에서 중간에 빠져 있는 그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제이컵 솔 교수님과의 화상 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일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한국에 대한 평가도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이대호 기자와 함께 기자들의 특성, 기자들의 삶이라는 어떤 것을 한번 이야기 들어봤고요. 경제 기자로서 주식시장 주변에 있으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잘못하면 어떻게 일반 주주들이,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코베임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건데요. 흥미있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